이재명 정권과 한국 기술의 대중 이전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대응 전략. 2025년 현재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면서 한국의 외교 경제 정책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기본축으로 유지하되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의 칩4, IPEF 등에 대한 참여 의지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산업 협력 확대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을 사실상 대놓고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히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기술이 단순히 군사력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중심이 된 시대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외교 전략은 기술 이전의 속도와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정권이 친중 성향을 본격화하거나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 우선 기술 인재 유출이다. 이미 다수의 반도체 배터리 엔지니어들이 중국 기업의 고액 연봉을 받고 이직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가 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민간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할 경우 전문 기술 인력의 유출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기술 그 자체가 이전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은 설계도보다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투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들은 자금난에 취약하고 이재명 정부는 내수 중심의 복지 정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첨단 산업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이 틈을 타 중국은 다양한 투자 펀드와 위장된 합작회사를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요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조용히 흡수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공정, 소재 기술, 2차전지 원천 기술 등은 이미 몇 차례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셋째는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및 연구개발 R&D 공동 프로젝트 확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협력의 확대를 대외정책의 주요 기조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중국과의 미래산업 공동개발 같은 명분을 통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민감기술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명목상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 이전 혹은 역공정 추출 리버스 엔저니링을 위한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전략에 매우 능숙하다. 기술 이전 없이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상대국의 기술을 서서히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흐름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다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수준이 기술 이전으로 간주될 경우 미국은 강력한 경고 조치를 넘어서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내에 설립한 공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거나 핵심 장비와 기술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 군사정보 공유지 SOMIA 수준 조정, 심지어는 동맹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까지 시사할 수 있다. 한국이 기술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하거나 중국 쪽으로 과도하게 기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은 한국을 기존 동맹 구조에서 불확실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핵심 기술 동맹에서 배제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외교적 후폭풍을 감수하고도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밀어붙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내 여론 또한 변수다. 현재 한국 내에는 강력한 반중 정서가 존재하며 중국과의 과도한 협력은 정치적으로도 리스크가 크다. 더구나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술 협력을 강제하거나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내부 마찰이 불가피하다. 요약하면 이재명 정권 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흡수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대놓고 빼앗긴다기보다는 정부의 방조, 인재 유출, 외국 자본 침투, 산업협력이라는 이름의 기술 이전을 통해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은 경제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다층적 압박을 가할 것이며 그 여파는 단지 기술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 전반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결국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 이상의 문제다. 그것은 안보이자 외교이며 미래 세대의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정권이 누구든 간에 그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한국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